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실 수 있는 명품 강의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학급 친구들도 보니 정말 열심히 푸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격려를 듬뿍 주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자리에서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은요. 지난 우리 7모 정도 되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별하게 막 이렇게 어렵게 막 특별하게 쉽게 이렇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균일한 정도의 선을 타고 있었는데 소재는 역시 굉장히 다양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친숙한 소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이제 3부와 5부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신 거는 3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정승쌤과 이어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2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는 제목 문제죠. 요즘 제목 문제 트렌드는 끝까지 충실하게 다 읽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는 제목을 골라야 되죠.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뭐 이렇지도 않은 딱 좋은 정도의 범주가 되는. 자, 보니 여기서 이제 rigid 해가지고 굳은 뭐 이런 단어도 줬어요. So there are good reasons 해서 뭐가 있다 이렇게 가야죠. There are니까 좋은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요? Open office plans 해가지고 오픈 오피스니까 그냥 오픈 사무실이에요. 오픈 오피스 우리 이미 그렇게 쓰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경우에 각자가 이제 자기 방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칸에 타닥 들어가 가지고 있는 뭐 독서실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큰 테이블 하나에 여럿이서 같이 일하는 공간. 그 공간 옆에는 누군가는 커피를 간단하게 마시면서 경치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기 어딘가에서는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약간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는 오픈 오피스라고들 해요. 그런데 그런 오픈 오피스 플랜 해가지고 설계 이 정도로 해석해보자. 그런 오픈 오피스 설계가 have gained currency 했죠. currency를 얻었다라고 하면 인기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과연 왜 그런 오픈 오피스 설계가 인기를 얻었지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오픈 오피스들은 may not be the plan of choice for all times 이렇게 나오네요. 자, for all times 하면 항상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언제나 뭐 이런 뜻인데 항상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그 오픈 오피스가 항상 어떤 선택이 되는 그런 설계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오픈 오피스가 좋다고들 하는데 그런 오픈 오피스 설계 뭐 이런 것이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말이야. 그렇긴 하지만 그 오픈 오피스가 항상 그의 어떤 선택을 받는 초이스가 되는 그런 계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더니 대신에 the right plan 오히려 뭐 이 정도로 해도 좋겠고요. instead는 딱 좋은 그런 설계나 계획은 seems to be building a culture of change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딱 맞는 어떤 순간 딱 맞는 그런 설계나 계획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것으로 보이기도 하냐면 문화적인 변화의 문화를 설계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어떤 때는 딱 맞는 어떤 설계라는 게 결국은 변화하는 것 같아 보여. 이러면서 과하게 rigid habits 해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있는 어떤 관습이나 습관. 자, habit도 습관이고 convention도 관습입니다. 그 말이야. 비슷하지요, 지금. and를 사이에 두고. 자, 그럼 과하게 그렇게 굳은 습관이라든가 관습이라는 게 no matter how well considered 얼마나 잘 고려가 되었든지 간에 no matter how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해 줘야겠지요. 아니면 얼마나 잘 의도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참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려도 하고 잘 의도도 된 바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너무 과한 관습은 threaten innovation 이렇게 나오네요. 혁신을 threaten한데 방해하고 위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항상 이게 좋아 뭐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어. 그리고 딱 좋은 어떤 설계나 계획이라는 것도 결국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있잖아요. 굉장히 너무 심하게 굳어있는 그런 관습 같은 거는 얼마나 그게 잘 고려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오히려 혁신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혁신을 위협한대 얘들아. 어때? 뭔가 가치 판단을 확실하게 해버린 거죠. 그게 혁신을 방해해. 혁신은 일단 좋은 느낌이거든요. 어휘상 좋은 의미예요. 근데 혁신을 방해해버릴 수 있어요. 너무 과한 관습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거 하나만이 항상 좋아라는 건 없고 변화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the crucial takeaway, crucial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들어가 있는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묻어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런 중요한 takeaway 하면 여기서는 의역했을 때 사실 교훈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점 뭐 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from analyzing office plans 했어요. over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오피스, 사무실의 설계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자 요점이 뭐냐면 that the answer keeps changing 했습니다. 아까도 change 뭐 이런 소리 나오더니 또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연 우리 사무실 설계를 어떻게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하게 맨날 맞아. all the time. 이 초이스가 맞아. 뭐 이게 아니라 결국은 답은 변화하던데 계속 이 얘기죠. 자, 그러더니 it might seem that 또 어떻게 보이기도 하냐면 seem there is a straight line of progress. 뭔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진보의 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하면 딱 무조건 좋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it's a myth. 그것은 신화야. 이렇게 얘기했죠. 신화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물론 신화이지만 뭔가 근거 없는 이야기, 낭설, 뭐 근거 없는 믿음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의 어휘지요. 자, 그래서 뭔가 혁신으로 가는 진보로 가는 아주 직격으로 딱 통하는 스트레이트 라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지만 신화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surveying office spaces from the past 8 years 했어요. 과거 80여 년 동안 surveying 했던 것을 보니까 오피스 스페이스를 그 사무실 공간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니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누군가는 우리는 또는 어떤 이는 can see a cycle that repeats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이클 뭐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닌가요? 반복되는 사이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변화 또 뭐 사이클이라는 말도 결국은 어떻게 순환 반복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때는 이게 인기였는데 그 시대가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유행도 돌잖아요. 청바지, 치마 뭐 이런 옷들도 유행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돌고 돌잖아. 다시 돌아오고 그런 느낌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comparing the offices of the 1940s 1940년대의 오피스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With contemporary office spaces. 지금 기존의 현대에 있는 오피스 공간하고 1940년대의 오피스를 비교를 해보니 그 비교한 결과가 뭘 보여주더라. They have circled back. 다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back. 다시요. Around to essentially the same style. 같은 스타일로 다시 돌아갔더라. Via a period in the 1980s. 그렇죠. 1980년대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쯤 when partitions and cubicles 해가지고 파티션이나 큐비클 하면은 파티션 탁탁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 놓은 공간이죠. 한 사람이 앉았을 때 착착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 파티션이나 큐비클도 작은 이렇게 방처럼 만들어진 그런 분리된 큐비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more the norm 훨씬 더 어떤 기준이 되었던 그때로 돌아가더라고 이러면서 the technologies and colors may differ. 당연히 그 파티션이나 큐비클을 만든 뭐 어떤 재질이라든가 모양새라든가 뭐 그런 스타일의 어떤 기술 아니면 컬러, 색깔 이런 거는 이렇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1940년대 하고요. 2000년대의 설계는 비슷하더라. 자, 그러면 1940년대는 훨씬 예전이거든요.
그때는 막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고 뭐 이랬든지 아니면 오픈 스페이스였든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에는 다시 또 그와 반대되다가 2000년대쯤 왔더니 다시 1940년대 스타일이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만 2000년대하고 1940년대가 아주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죠? Right down to the pillars. 기둥이 아주 딱 이렇게 있어요. Running down the middle. 중심으로 쫙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기둥이 있는 것부터 그 설계 모양새가 참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실 요 앞부분에서 거의 메시지는 나오긴 했어요. 뒷부분은 이제 예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순환하고 변화하더라. 항상 그 선택이 맞다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으로 제일 적절한 것은 당연히 일단 오피스 디자인이란 말은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플랜이란 단어가 앞부분에서부터 큰 탑픽으로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실 설계에 있어서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순환되고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겠죠. 자, 1번 봐요. Why are open office 왜 오픈 오피스 플랜이 so cost efficient? cost에다가는 이렇게 달러 표시, 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비용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과연 왜 그 오픈 오피스 플랜은 효율적이냐, 비용적으로? 비용과 관련된 얘기도 없었고 효율성 얘기도 없었고. 2번, how to incorporate retro styles? 어떻게 통합시킬까? 레트로 스타일이라 그러면은 과거, 이전 스타일을 into office spaces. 한때 우리 복고 이런 거 인기 있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의 레트로 스타일을 어떻게 우리 사무 공간에다가 통합시킬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스타일 자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고풍을 입혀보자. 그런 메시지 아니었고. 3번은 an office divided. Why partitions limit productivity? 여러분, 생산성이라는 얘기는 아예 나온 바가 없죠? 범주가 벗어나 있습니다. 5번 tips for managing contemporary office spaces 해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그 지금 현대의 오피스 공간을 관리하는 팁들. 첫째, 이렇게 한다. 두 번째, 청소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스타일의 팁 얘기 없었죠? 정답 4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25번 한번 가봅시다. 도표 문제 되겠어요. 자, 역시 도표 문제는 항상 실수하지 않고 꼼꼼히 잘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OX 정확하게 해가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지.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뼈 아픈 스타일의 문제 유형인 거예요. 자, 지금 이 도표가 virtual reality에서 VR, augmented reality, 뭐 강화 현실에서 AR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솔직히 이 제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는 보여주기를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VR과 AR이 되겠고요. In 4 countries 해가지고 4나라 맞네, 그치? 2022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결국은 퍼센트를 비교하는 그런 표가 되겠는데 1번 봐요. For each country, 각 나라에서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퍼센티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familiar with VR 했어요. VR에 좀 더 익숙한 그런 퍼센티지가 was greater, 더 많다. 누구보다 더 많다. AR에게 익숙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보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럼 VR이 AR보다 더 많다 이런 소리예요. 이 각 나라에서 다 어때요? 맞죠? 77, 74, 67, 57 해가지고 지금 VR 부분이 더 많고 이건 그냥 패턴이네요. 그렇죠? 1번 통과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가요.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가진 AR에 익숙하다라고 얘기한 그 나라는 was South Korea라고 했습니다. 자, AR 부분에서 가장 높은 나라, 네, South Korea.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gap 했어요. 가장 큰 갭이네. 편차 되겠고요. 뭐랑 뭐 사이의 갭이에요? 퍼센티지의 갭이겠고. 여긴 지금 VR, AR 비교하고 있었거든. 자, 그러니 VR에 익숙합니다. 저는요. 아니면 저는 AR에 익숙합니다 하는 그 두 집단이 있을 텐데 그 두 집단 사이에 보여준 가장 큰 갭은 캐나다다. 여기는 7 차이, 여기는 거의 20, 30 차이 나려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캐나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30까지는 안 나죠. 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3번도 오케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가요. 일본에서는
그 퍼센티지가 VR이 좀 익숙해요 라고 얘기한 그 퍼센티지가 was greater than 60%. 볼까요? 네. VR의 경우가 지금 이쪽 부분인데 67%로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오케이죠. 자, 이 도표 문제 흔히 이렇게 끝까지 읽히려고 그러는 건지 답이 후반부에 구성되는 경우 되게 빈번하죠. 이번에도 그래서 역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지금 보니까 percentage of respondents 역시 퍼센티지 하면서 VR 쪽의 퍼센티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and that of respondents familiar with AR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VR과 AR 퍼센티지가 were lower in Switzerland than in Japan 했습니다. 각각 재팬보다 일본보다 스위tzerland에서 더 낮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일본과 스위tzerland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본보다 각각 더 낮다? 67, 57로 이건 낮은데 이건 43, 46으로 이건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면 됐었어. 자, 다음 26번 갑니다. 자, 이분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 이 문제 혹시 틀린 친구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아마 많이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뭐 여기 보면 1937 뭐 이런 숫자 사람이니까 연대적으로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연도수를 보면서들 많이 읽곤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이렇게 빠르게 푼다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1937년에 MIT에서 시각 디자인 가르치기 시작했다. MIT 시각 디자인 가르쳐 그 얘기가 1937 근처에 나오던데 하면 이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좋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꼭 봤어야 됐어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그쵸? 이분이 1937년도에 어디를 갔어요? 미국을 갔거든. 그러고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별표 한번 해볼까요? And about a decade later 했죠. 1937은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약 10년 후쯤, 즉 1947년, 46, 7년 그쯤 해서 he started teaching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1937년도에 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그 부분이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이분은요 was an artist and educator. 아티스트이시자 예술가이자 교육자예요. 여기서 태어나셨죠. 헝가리에서 1906년도. 여기도 이제 연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는 또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어요. 그림을 연구했고 공부했죠. 이런 기관에서요. 자, 파인아트 하면 순수 예술이죠. 순수 미술, 회화.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그림을 그러고서 그는 또 공부를 했어요. 디자인과 베를린에서는 또 영화를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는 미국으로 가서 1937년도에 미국으로 간 후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는 비주얼 디자인을 가르치죠. 시각 디자인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MIT 공대에서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는 어떤 센터를 설립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For Advanced Visual Studies, MIT에서 이 분야에 대한 센터, 어떤 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To form a community, 어떤 공동체를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composed of artists and scientists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예술가셨지만 예술가들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가 exhibition을 했네요. 어떤 전시를 했는데 1951년도죠. titled 이런 이름의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의 전시가 became the basis of his book 했죠. 그의 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책은 was published several years later. 몇 년쯤 지나서 publish 되었다.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presented images, 어떤 이미지를 제시했는데 that were not previously available.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낮이니까 불가능했었던 어떤 이미지를 또 막 이렇게 책에 많이 넣었다. Captured by the latest scientific devices. 과학적인 도구로 이렇게 캡처가 되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넣으셨대요. 자, 그러면서 1995년도에는요, A museum to house his work 했어요. His works 하면 예술가 입장에서 work는 흔히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그래서 그의 작품을 하우스하기 위한, 즉 뭔가 이렇게 담기 위한, 소장하다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 소장하기 위한 어떤 박물관이 was established, 건립이 되었고요. He was a great pioneer, 아주 대단하신 선구자적인 분이라는 거야. Connecting art and technology, 그렇죠. 예술과 기술을 접목시켰던 뭐 그런 선구자적인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에서 그림 공부하신 거 맞고 아까 1937년에 미국으로 갔고 10년쯤 지나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전시회 기반으로 책 나왔다. 아까 그 얘기 있었고요.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한, 소장하다, 하우스 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한 박물관 설립됐고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pioneer, 개척자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27번 한번 가보도록 해요. University of Taverley Campus. 자, 이것도 이름이네요, 그죠? 근데 그 캠퍼스 비짓 데이예요. 그래서 캠퍼스를 이제 가서 방문해 보는 대학 탐방 같은 그런 날인데 이 이벤트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물어보고 있고 또 18번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거 물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용문 파트가 되겠죠. Do you want to see? 보고 싶으신가요?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지요. 인지 아닌지. The University of Taverley is the right fit for you. 저희 이 대학이 태벌리 대학이 당신에게 right fit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꼭 맞는지, 피트가 딱 되는지. 그래서 right fit인지 너한테 그래서 잘 맞는지 보고 싶으십니까? 이러더니 come to our annual campus visit event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간 매년 있는 캠퍼스 비짓 데이 같은 그런 이벤트인데 캠퍼스 방문의 날에 오시지요. For prospective students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실 미래의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뭐 대학에 올 학생이면 아무래도 하이스쿨, 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뭐 목요일이죠. 9월 26일 되겠어요. 자, 그러더니 참여자들은 그러니 어떤 친구들 흔히 여러분과 같은 3학년 학생들 only라고 나오고 있네요. 오직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meeting time은 the auditorium at the student center 그래서 9시 30분에 AM 오전 9시 30분에 이 학교 학생 센터가 되겠고요. 거기 강당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은 10시에는 뭐하고 10시 반, 12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있대. 발표, 안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런 뜻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admissions process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10시 30분에는 이제 캠퍼스 투어를 하죠. 그리고 12시가 되면 free lunch랍니다. 뭐야 이거? 공짜 점심밥을 주는 거예요. Provided at the students' cafeteria. 학생 카페테리아니까 학생 식당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공짜로 점심도 먹고 1시가 되면 Q&A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더니 그 이벤트 후에 티셔츠, with our university logo, 대학교 로고가 딱 박혀있는 티셔츠도 will be given out as a gift, 선물로 드려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참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Register by 6 p.m. 했습니다. by 다음에 시간 나오면 언제까지란 뜻이죠. 자, 그럼 9월 17일 저녁 오후 6시까지 등록을 하시고요. 어디로? 웹사이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흔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술술 읽혀질 만한.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그랬죠. only란 단어 기억나죠? 그리고 입학 절차에 관한 소개가 예정돼 있죠. 네, 그래서 입학 절차, admission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고 점심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티셔츠 선물 준다 그랬어요. 로고가 붙은 5번. 등록은 웹사이트 맞죠? 정답 3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갑니다. 2024 그린 퓨처 웹툰 컨테스트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뭐 대회입니다. 근데 웹툰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웹툰 대회예요. 근데 그린 퓨처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green 하다라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초록색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대체로 친환경적인 그런 뉘앙스다,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런 웹툰 콘테스트인가 봐. 아무래도 주제는 뭐 우리의 초록
미래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어떤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웹툰 대회야. 자, 그러더니 showcase your creativity. 당신의 창의성을 보여보자. 이러면서 artistic talents. 당신의 창의성과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주세요. by creating a webtoon. 웹툰을 만들어서요. that captures your vision of a cleaner environment. 됐나요? 자, 여러분이 그린하고요. environment, 뭐 클리너도 좋고 연결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그린 퓨처라는 거 딱 들었을 때 이미 듣기에서든 실용문에서든 그린하다 그러면 환경 문제일 것 같다, 관련될 것 같다 이 느낌 가지면 좋다 그랬지. 좀 더 깨끗한 환경이래. 그래서 그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드러내주는, 잘 캡처한, 잡아주는 그런 웹툰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제는, theme은 renewable energy 했어요. 그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되겠죠. 재사용이 가능한, 재생 가능한 하면 되겠네. For a green future.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미래를 위한. 자, 그러더니 submission details. 뭔가를 제출할 텐데 웹툰을 그와 관련된 상세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from 10월 1일에서부터 to, from A to B. 요거 세트 자주 보이죠? 특히 일정에서, 그지? 그럼 10월 1일에서부터 11월 말일까지 30날까지 이 출품물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submission should be uploaded. 업로드도 돼야 된대요.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물을. 그리고 각각의 참여자는 is allowed to submit only one webtoon 했습니다. 참여자 한 명당 한 웹툰만 올리도록 허용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더니 상은 어떻게 돼요? 표를 보니까 1등, 2등, 3등 상이 되겠고 1등 상 1명, 2등 상 2명, 3등 상 3명이고요. 상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 수상자들은 will be decided, 결정이 될 겁니다. 뭐에 의해 어떤 선택했고요. 선택위원회 하면 되겠죠. 뭐 선정위원회 이렇게 많이 부르나요? 그래서 어떤 선정위원회가 있을 건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will be announced, 발표가 될 텐데 12월 30날 발표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더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오세요. 이렇게 역시 마지막은 웹사이트군요. 자, 그럼 1에서 5 중에서 일치하는 거는 5번 해주면 되겠다. 수상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다. 그렇죠. 2등상 2명이었어요. 각 참가자는 2개 아니 1개. 출품은 10월 1일부터라고 했던 것 같죠. 주제는 뭐 농업기술이요? agriculture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9번 갑니다. 어법 문제 되겠어요. 자, Victorian England 해가지고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영국 얘긴가 봐. 자,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특징 지어지는데 뭐로 특징이 지어진다? The full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이거 뭡니까?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산업혁명의 아주 풀 디벨롭먼트니까 아주 온전한, 아주 대단한 그런 발전으로 특징 지어진다. 영국 하면 산업혁명의 태초, 태동, 뭐 우리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특징이 지어지는데 영국이 became the first, 최초, 첫 번째 industrial nation이 되었어요.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흔히 산업국가 저는 뭐 농경을 하던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1850년쯤 해가지고 first nation to have more people. 자,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상태를 만들어냈냐면, 자, have는 여기서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하게 하다 해가지고 해본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럼 여기 부분에 employed 하고 PP 형태가 써져 있어요. 자, 목적어, 목적 보어 할 적에 목적 보어에 PP 올 수 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어요?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될 때? 당할 때, 수동의 의미일 때. 자, 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employed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employed 맞습니다. industry, 어떤 기업이나 사업체의 어떤 등록이나 employed니까 고용이지요. 그래서 고용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누구보다, 어디보다 in industry
in agriculture 하고 지금 여기 병렬 구조 느껴집니까? then을 사이에다 두고. 오케이. 여기도 in 동그라미 해보세요. agriculture는 농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분야보다 산업에 더 많은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농경보다는 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됐던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던 그 시간쯤일 텐데 이걸 맨 먼저 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지금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초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농경 분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 분야에 고용이 되었던 최초의 나라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되게 만들다 하는 have니까 여기는 employed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expanding trade coincided with 해가지고 함께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coincide 하면 자 그럼 확장되는 뭐가 트레이드 무역이 확대되던 무역은 coincide with 뭐와 함께 일어났냐면요. The growth of the empire 제국 하면 되겠어요. 제국 여기서 그 제국이니까 문맥적으로 영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그 영국이라는 그 대제국을 성장시키는 일과 함께 같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brought 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Great wealth,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죠. 누구에게? 영국에게. 갈수록 막 산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막 여기저기 무역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그 무역이요. 영국에게 엄청난 부를 일구게 해주었습니다.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this wealth, 이 부는 was not evenly distributed 했습니다. 자, 여러분 evenly의 밑줄 여기 이렇게 리 붙은 단어에 밑줄 돼 있을 때 이게 어법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부사로 쓸래 형용사로 쓸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 당연히 해석도 중요합니다만 이 evenly를 빼도 뭐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부는 was not distributed 이 말이지요. 어떻게 되지 않았다. 수동태 부분이에요. 균등하게 하면 되겠어요. 균일하게 이게 배분이 되지 못했다.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부유해지긴 했는데 그 부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되다라는 어휘, 그 동작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 자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evenly 하면 되겠죠. 굉장히 막 부를 일구고 영국이 커지고 막 그러긴 했는데 이 분배가요.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일어나지는 못했다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가는 문맥입니다. 자, 그러더니 많은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진취적인 뭔가 기업가적인 그런 개인들을 또 뭐라고 설명했어요? self-made man 했어요. 자수성가 들어봤죠?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사람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이걸 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 막 사업을 일구고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이때에 영국 땅에서 그렇게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은 rose from humble origins. 그렇죠. 그들도 태초에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내지는 미천한 뭐 이런 뜻이죠. humble-하면.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까지 막 지위가 높지 않은 그런 어떤 근본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디로 성장을 해요? Positions of wealth and influence. 그렇죠. 부와 영향력을 가진 지위로 막 성장을 하고요. 막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하지만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working class 하면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집단이고요. large section이니까 그들 중 많은 부분, 그래서 많은 노동자 집단은 were forced into,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지금 여기 비동사 부분에 밑줄 쫙 돼 있다라는 건 주어를 보고 수일치를 한번 잘 시켜주세요. 그런 의미지. 그래서 was 쓸래, was 쓸래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주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large sections 하고서 복수가 주어입니다. 그러니 were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 계급의 다수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어? 그들이 were forced, 강요받았어요.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large cities, 굉장히 큰 도시의
슬럼 하면 아주 미개척된 미개한 곳 뭐 이런 슬럼 지역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흔히 사람들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넘쳐났던 그런 곳으로 강요가 되었고 막 몰려졌고 where they worked long hours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냐면 오랜 시간 일하고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 소설도 보면 예전에 이때 시대를 이제 반영한 거 보면은 뭐 꼬마가 6살인데 16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막 나중에 병들어 죽고 막 이런 노동자들 얘기 많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긴 시간 일을 했어. For low wages. 그렇죠. 돈을 굉장히 적게 받은 상태에서 in unhealthy conditions. 굉장히 건강치 못한 여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the manufacturing towns, manufacturing 하면은 제조업의 뭐 이런 뜻입니다. manufacture 자체가 뭘 제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제조업을 하는 그런 도시들이고요. Of the north of England, 영국의 북부의 제조업 도시들이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s. 그렇습니다. 굉장히 최악의 예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inspired 했다라는 지금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 문맥이야. 지금 towns, manufacturing towns가 주어 부분이 되겠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제공을 했고 그 다음 뭘 했고 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and를 사이에 두고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 이루고 있으니 4번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제공을 해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해주셔도 좋겠는데 아주 최악의 예시였어. 그렇게 고생하던 노동자들이 있었던. 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런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어떤 novels, 소설들입니다.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그래서 이런 뭐 킹슬리의 이런 뭐 소설, 이런 소설, 선생님 디킨스의 하드 타임즈라는 소설 기억나요? 근데 그런 소설들의 배경이 되었죠. 그래서 소설, 그러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던 이런 소설들을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고 동사 잘 봤습니다. 4번 오케이고. So in the south, 남쪽에서는요, there was London, 런던이라는 곳이 있었다. Already the largest city. 근데 그 런던은 이미 굉장히 큰 도시였어.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도시가 showing all the crime. 그 시절 영국에서 모든 범죄와 악과 misery 하죠. misery 하면 비참함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범죄, 악,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whose가 되어 있습니다. 자, whose는 일단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듯이 당연히 해석을 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그 비참함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해석할 때. 그런데 비참함의 result면 명사인가? 그럼 결과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뒷부분에서 받아줄 수 있는 동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whose가 오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result가 명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여기서는 그냥 뭐 that 정도, which 정도, 요 정도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result from 했던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어디로부터 나온 요렇게 수식하는 스타일로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잉 인구화 아니면 unplanned growth 해가지고 계획하지 못한 채, 계획되지 않은 성장 그리고 과잉 인구로부터 초래가 된 그런 crime이나 악이나 범죄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런던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한번 가봅시다.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제는 어법 문제 아니니까 형식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휘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뒤집혀야 되는지, 쉽다 그랬으면 어려운 건 아닌지, 뭐 고려한다의 밑줄이면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뒤집어 봐야 돼요. 자, 3점짜리 문제 되겠고요. 자, 우리 모두는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뭐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rational actors, 이성적인 어떤 개인들, 개체들, 행동가들 뭐 이렇게 직역이 되겠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들 좋아해. 나 되게 이성적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성적이고도 careful and considered, 굉장히 사려 깊고 신중하고
이성적인 거랑 신중한 거랑 뭐 좀 통하는 것 같죠? 그리고 considered 하다. 그럼 뭐야 이것도? 되게 사려가 깊어요. In our thinking. 우리 생각할 때 신중하고 사려 깊고 한 그런 되게 난 이성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s 했어요. 사운드도 뭐 온전한 좋은 이런 느낌이고 플러스 표시 한번 해볼까?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굉장히 신뢰로운 판단이죠. 온전하고도 신뢰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되게 신중하고 사려 깊고 온전한 판단을 하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사실 물론 여러분 아까 읽을 때는 시험 볼 때 막 바삐 막 보느라고 하나하나 막 이렇게 느끼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은 느낌상 그 순간적으로 이거 왠지 뒤집힐 것 같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 모두는 그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아닌 면도 있지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첫 문장이 우리 모두 그렇지? 흔히 그렇지? 이러고 시작하면 그거 뒤집히잖아요. 자, 그러더니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points of view 하면 관점들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관점들을 다 잘 consider, 고려하고 그러고 나서 make informed decisions 했어요. informed, information 느껴져요? 네네, information은 정보잖아. 근데 informed니까 정보에 기반한 나 혼자 그냥 막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충 한 게 아니라 모든 관점을 다 잘 생각해보고 다른 관점들을 나랑 다른 관점도 보고 해가지고 정보에 기반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그걸 참 좋아하지. 나 스스로가 되게 신중한 사람이고 사려 깊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렇게 가니까 여기서는 정보에 기반한 괜찮아요. 1번. 근데 여러분 in fact 별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습관을 느끼면서 이 지문을 생김새를 좀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랬어요. 사실 하면 뭐야? 이제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In fact 사실은 predictably irrational. 이거 별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되게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하게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성적인 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근데 이거 아주 예측 가능하게 어떠냐면 우리 비이성적이야.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As psychologist Dan, 이 Dan이라는 학자, 심리학자분이 그의 책에 타이틀 했던 것처럼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더니 우리 모두는요, engage in 무엇을 관여하다도 좋지만 그냥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engage in은 해석이 가장 간단하고요. 자, 우리 모두는 뭘 하냐면 되게 자동적이고도 반성적인 생각을 해요. reflective한. 그러면서 typically taking the easier path 했어요. 뭘 하냐면 또 take path니까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한대요. 자, 쉬운에 밑줄 돼 있습니다. 이거 쉬운 맞을까? 혹시 어려운 아니야? 이런 생각 물론 하셔야 돼요. 근데 흔히 요 밑줄은 대체로 그에 대한 정말 직격탄이 되는 그 힌트가 바로 뒤에 나와요. 뭐라고? Conserving mental effort 이렇게 나왔어요. mental effort 하면 노력이에요. 정신적인 노력을 conserve 한다라 그러면은 뭐 보존하다도 좋고 아끼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 그냥 어떤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 게 노력일 거야. 근데 그런 노력을 아껴요. 그러니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맞겠네. 지금 여기는 conserving에는 밑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은 땅이에요. 바뀌지 않을 거야. 즉 그런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면서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오케이입니다. 다음, although 하면 뭐뭐이지만 하면 되겠고요. 우리 각자가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다는 인상, 동격의 대시 되겠고 We're careful thinkers. 그렇지. 우리 되게 신중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각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흔히 make snap judgment.
스냅샷 일어나요? 사진 찍을 때 착 이렇게 순간적으로 찍는 거잖아. 그래서 스냅 저지먼트 하면은 빠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빠른 어떤 판단을 하고요. 아니면 no real judgment at all. 전혀 판단 자체를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럼 우리는 흔히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라고 믿고 싶지만 아니야. 우리 되게 비합리적이야. 비이성적이야. 판단도 굉장히 빠르게 하든지 거의 안 하기도 해.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막 쉬운 길을 택하고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더니 게다가 numerous biases,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inhibit합니다. 억제해요. 방해하고 막아요. 아니면 override 한다. 무시합니다. 방해하고 무시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금. 자, 그럼 뭔가를 저해하고 좀 막아. 무시해버려요. 그런 되게 성찰적인 deliberative thought 했습니다. 성찰적이고 막 숙고하는 그러한 생각을 막아버리죠. 억제시켜요. 그리고 직관적인 이론들은 직관이라 그러면은 아하 하고 바로 그냥 빠르게 생각하는 학생 하면 공부하겠지 뭐 하면 어떻겠지 뭐 사과는 뭐 어떤 맛이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듯이 생각하는 걸 intuitive 하다고 하지요. 근데 그런 직관적인 이론들도 역시 방해해버려요. interfere 합니다. with 뭐에 대해 방해를 하냐면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 했어요. accurate 하트 표시 한번 해보자.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의 수용을 어떻게 해버려? 막아버린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수용 3번 괜찮습니다. 자, 그러더니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뭐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해보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정신이 작동을 하는지 work 작동하다로 해석 많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biases들이 bias 하면은 편견이에요. 과연 어떻게 편견들이 작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더 이해하는 것은 can make us each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 fallacious 하면 오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보시고 뭔가 에러가 있고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를 각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덜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이 정신이 어찌 작동하는가를 다 잘 이해해 보는 거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편견 우리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편견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서 작동하고 있지? 라는 걸 더 잘 이해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덜 오류 있는 판단, 오류 있는 그런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합니다. 덜 하게 합니다. 레스 괜찮아요. 4번도. 그리고 어떻게 되게 만들고요. 그렇게 더 잘 이해를 하다 보면 더 어떻게 이성적이 되고요. 더 인지하게 되죠. 문제를 다른 사람의 사고에 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더니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했어요. 지금까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인간은 아주 예측 가능하게도 어떻다? 비합리적이다. 그게 큰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야. 빌트인이니까 애초에 내재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이런 얘기고요. 우리의 멘탈 프로세스 속에 애초에 내장이 되어 있는 합리성이라고 해야 될까? 비합리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 이 비합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장이 딱 되어 있는 우리의 그 비합리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우리로 하여금 도와줄 건데요. 증진시키게 도와준다는 거지. 우리의 능력을요.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능력을 증진시키게 도와줄 걸.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가겠습니다. 자, 이 구간 이제 빈칸 구간 시작이네요. 그죠? 31, 2, 3, 4 이렇게 이어지는데 첫 번째 31번 짧은 빈칸입니다. 자, there has been 역시 있어 왔어요. 이러네. 있어 왔대. 뭐가 있어 왔대.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한 논의. on 하면 about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자, 왜 과연 왜 Why? Moths are attracted to light. 그렇지. 나방 친구들, 나방이에요. 나방. 왜 나방은 이렇게까지 불빛에게 이끌리는가? 그렇죠. 밤에 어디 뭐 놀러 갔을 때 계곡 같은 데도 그렇게 보면 빛 좀 있으면 나방 막 돌진하지 않나요? 그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장면은 아닌데 자 어쨌든 그 나방이 과연 왜 그렇게까지 불빛에 이끌리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자, 그럼 결국은 큰 주제는 나방이고요. 나방이 왜 불빛에 그렇게 개들이 좋아가지고 막 돌진을 하느냐, 그렇게 막 이끌려 하느냐에 대해서 얘들 왜 그러지? 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the consensus 하면은 합의예요, 합의.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구나 하고 동의가 된 거. 그래서 그 합의가 seems to hold that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주장되는 것 같냐면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거지. 이렇게 대절로 moths are not so much. 자, 이 부분 좀 특이하죠, 여러분. not so much a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렇다. 이렇다기보다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방들이 attracted to light 한다기보다는 뭐뭐 한다기보다는 한번 써보세요. not so much. 자, 그러면 불빛에 얘가 이끌린다기보다는 사람들은 제가 저렇게 불빛이 좋은가 봐 하고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막상 나방 입장에서는 걔가 불빛에 이끌린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동사 있고 밑줄 있고 나서 여기 바위 보이나요? 오케이. 바위니까 수동태 끝에 쓰이는 바위? 네. 그리고 비동사까지 있으니 PP가 오면 되겠군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막 생각하듯이 쟤는 그렇게 불빛이 좋은가? 불빛에 왜 그렇게까지 그들은 이끌리느냐? 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뭘 좀 연구를 더 해보니까 그들이 빛에 이끌린다기보다는 그들은 이런 거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야? 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찾으러 가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 빈칸 문제의 그 정말 빅 힌트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대체로. 자, the light, 그 빛은요, becomes a sensory overload 했어요. over가 붙었죠. 그러니까 과한 거예요. 과부하입니다. 그럼 sensory overload니까 어떤 감각의 과부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빛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뭐 이런 거겠는데 그런 감각의 과부하가 돼버린다는 거죠. 빛이 that disorients the insect. disorients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막 혼동시키고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나방들이죠. 여기서 문맥적으로 그 곤충들을 혼란을 빠뜨리는 그 감각적인 과부하가 돼버립니다. 이 불빛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나방 입장에서는 좋은 존재라기보다도요. 감각적으로 너무 과한데 너무 세 하는 과부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막 혼란을 빠뜨린대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거든요. into a holding patter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방, 나는 존재예요. 비행기도요, 여러분, 나들죠. 근데 비행기도 홀딩 패턴이라고 하면은 흔히 착륙을 어디에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상태. 그걸 홀딩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처럼 뭔가 정착이 되고 랜딩하는, 어디에 착륙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아직은 내리지 마. 아직은 여기 올 곳이 안 됐어. 하는 느낌처럼 그렇게 아직은 기다리는 패턴으로 그들을 보내버립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지금 나방 입장에서는 이 불빛이 좋아가지고 막 하트 뿅뿅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인지적으로 시각적인 과부하 상태여가지고 얘가 안정이 안 돼.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그런 홀딩 패턴 상태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방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네. 자, 그러더니 A hypothesis called The Mach Band Theory. 오케이. 자, 마크 밴드 theory 여기는 지금 대문자니까 그런 이론 이름인가 보죠. 아마도 학자 이름일 것 같은데 그런 이론이라고 불리는 한 가설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암시를 하느냐면 Moths see a dark area. 아무래도 우리가 나방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죠. 말을 못하시니까. 나방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꾸 돌고 있는 겁니까? 불빛으로 왜 돌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나방들이 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dark area 해가지고 어두운 영역을 보는 것 같아. around a light source. 빛이 있으면 빛이 나오는 그 근원이 되는 소스가 있겠죠. 근데 그곳 주변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보고 그리고 head for it. 그곳으로 헤드한대요. 돌진하는 것 같다. To escape the light. 어쩌려고. 빛을 오히려 피하려고. 이 빛이 자기한테 너무 과부하거든. 그래서 빛을 막 피하려고 얘는 빛 주변에 있는 어두운 곳으로 돌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도 뭐라고 이론도 주장을 하느냐
하냐면 moths perceive the light, 그 빛을 인지하거든요. 나방들이 coming from a source, 이거는 빛의 근원, 소스가 되겠는데 그 빛 소스, 그 원천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인지하는데 뭐로 인지하는 것 같으냐면 널리 diffuse halo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어떤 후광처럼, 그래서 뭐 사람이 있으면 사람 뒤에 후광이 있다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halo, 후광처럼 인지를 해요. With a dark spot, 어떤 것과 함께 있는 후광이냐면요, 어두운 부분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후광처럼 그런 것처럼 되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후광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나방들이요, attempting to escape the light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별표 2번 하세요. 아까도 escape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빛으로부터 어쩌고 싶은 거야. 계속 피하고 싶어. 과부하거든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나방도. 그래서 fly toward that imagined portal. 포털 하면은 뭐 큰 대문이란 뜻도 있고 우리가 어떤 뭐 검색 엔진들을 포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 속의 포탈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어두운 곳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후광이 이렇게 있고 이 센터쯤에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자꾸 이 포털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실제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근원이 있을 수 있죠. 가운데니까. 그렇게 상상해진 그 포털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bringing them closer to the source.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게 돼요? 오히려 가깝게 만들어요. 그 빛의 근원으로. 자, 그러면서 as they approach the light, 그들이 빛으로 접근을 하면서 함에 따라 그들의 reference 포인트가, 이쯤 읽으면 나방이 참 불쌍해 보여 진짜. 그들의 참조점입니다. 아, 저긴 것 같아. 날아가자.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빛으로 얘가 날아가다 보니까 내가 보려고 왔던 곳이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조 포인트, 참조 지점이 changes, 변화를 해버려요. 그러고서 그들은 circle 하게 되는 거지. 뱅뱅 도는 겁니다. 그 빛을 hopelessly, 희망도 없이, 가망도 없이 막 돌기만 하는 거예요. Trying to reach the portal. 그렇습니다. 요 후광 속에 있는 어떤 뭐 다크사이트가 자기로서는 있다고 생각하고 왔을 텐데 그 포탈을 가고 싶어가지고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자꾸 빛을 뱅뱅 도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익숙합니다. 어떤 광경에 우리 모두 익숙하냐면 moth가 circling their porch light 했어요. 자, 이거 with 분사구문이라고 많이 알 수 있죠. with 목적어 하고서 분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뭐 이렇게 해석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럼 그 나방들이 circling 하고 있는 상태, 막 돌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 상당히 익숙하죠. 자, 여기서는 with 분사구문이 아니라 be familiar with가 한 세트네요. 그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어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circling이 must를 수식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익숙한데 그 현관 불빛, 켜져 있는 현관 불빛이 있으면은 그 불빛에 막 이렇게 돌고 있는 나방들, 우리 참 익숙한 광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비행은, 날기는 appears to have no purpose.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they are.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믿어집니까? Trying to escape. 여러분, escape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피하고 있는 겁니다. The pull of the light. 그 빛의 이끌림으로부터 자기는 싫어하고 계속 피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escape란 단어 벌써 3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큰 메시지가 돼주고 있네. 자, 그럼 여러분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빈칸으로 한번 가봅시다. 과연 우리의 이 나방 친구는 빛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라고들 많이 생각해서 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도출한 합의를 어떻게 이제 다들 합의를 이루고 있느냐면, 나방들은요, 그렇게 빛이 좋아가지고 이끌리고 있다기보다는 그들은 빛 때문에 어떻게 된 것 같다고, 갇혀버린 것 같아. 그래서 피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이거죠, 지금. 그러니 trapped가 제일 좋겠습니다. warmed, 뭐 그것에 의해 뭐 따뜻함을 느끼고 있나요? targeted, 빛에 의해 어떤 목적을 빛이 이렇게 쏘고 있는 걸까? 나방한테? 아니고요. protected, 보호받나요? rejected, 거부당하나요? 아닙니다. 정답, trapped가 가장 좋죠. escape 이란 단어가 결정적인 힌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한번 쭉 풀어봤어요. 지문 자체가 물론 어떤 것들은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번 시험 경우에 소재적으로 정말
정말 다양했고 과도하게 추상적인 소재가 정말 없었던 그런 대표적인 문제로 보이네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잘 공부 이어가다가 마지막 5부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5부에서 만나요.